안녕하세요. 중년의 러닝 팟캐스트 민수입니다. 오늘도 지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오늘은 러닝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러닝화와 장비 선택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러닝을 시작할 때 신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장비가 러닝의 즐거움과 지속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아무 운동 하나 신고 뛰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까지 다녀왔어요. 그때 러닝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지연님은 러닝화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시하세요? 저는 발 모양과 쿠션감을 제일 먼저 봐요. 특히 중년이 되면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지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쿠션이 좋은 신발이 필수예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발볼이나 길이, 소재가 다르니까 꼭 직접 신어보고 걸어보고 뛰어보는 게 중요해요. 민수님은 발볼이 넓은 편이죠? 네, 저는 와이드핏 아니면 발이 너무 조여서 오래 못 신겠더라고요. 실제로 브랜드마다 같은 사이즈여도 착화감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A 브랜드는 쿠션이 폭신한 대신 발볼이 좁고 B 브랜드는 발볼이 넓은 대신 무게가 좀 나가죠. 그래서 저는 매장에 가서 3, 4개 브랜드를 꼭 비교해보고 매장 직원에게 발 모양을 보여주면서 추천을 받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러닝화는 1, 2년에 한 번 또는 500km 정도 달렸으면 교체하는 게 좋아요. 밑창이 다르면 충격 흡수가 안 돼서 부상 위험이 커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까워서 3년 넘게 신다가 발목이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오래 신은 신발은 산책용으로 돌려요. 신발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운동 후에는 러닝화를 그늘에 말리고 습기가 차지 않게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냄새도 줄고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탁은 가급적 손세탁. 세탁기에 돌리면 접착제가 약해져서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러닝화만큼 중요한 게 의유예요. 저는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기능성 티셔츠, 바람막이, 계절에 따라 모자나 장갑도 꼭 챙겨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 겨울에는 보온성과 땀 배출이 모두 되는 옷이 필수죠. 민수님은 의유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땀이 차면 금방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봉제선이 최소화된 옷, 뒷목에 라벨이 없는 옷을 선호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너웨어, 중간 레이어, 바람막이까지 세 겹으로 입고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팔을 입기도 해요. 사실 러닝할 때 옷이 불편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말도 정말 중요해요. 일반 면 양말은 땀이 차서 물집이 생기기 쉬워요. 러닝 전용 양말은 발가락 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나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발을 보호해줘요. 저도 처음엔 아무 양말이나 신었다가 발에 물집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도 러닝 시작하고 나서야 양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특히 장거리 뛸 때는 발가락 양말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말도 자주 교체해줘야 해요. 오래 신으면 쿠션이 죽어서 발에 무리가 가거든요. 보조용품도 러닝에 재미를 더해줘요. 저는 스마트워치로 거리, 속도, 심박수를 체크하고 러닝 벨트에 핸드폰, 열쇠, 에너지 젤을 넣고 다녀요. 야간 러닝할 때는 반사밴드나 LED 조명을 꼭 착용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어폰 선이 자꾸 꼬여서 불편했는데 무선 이어폰으로 바꾸고 나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물통이나 하이드레이션 벨트도 장거리 러닝할 때는 필수죠. 예전에 물 없이 10km 뛰었다가 탈진할 뻔한 적이 있어요. 장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내 몸에 맞는 신발과 옷, 필요한 보조용품을 갖추면 러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게 맞는 장비를 찾아갔어요. 가격대별로도 추천이 다르죠. 입문자라면 5에서 10만 원대의 러닝화와 기본 기능성 의류, 양말만으로도 충분해요. 중급 이상이 되면 쿠션, 무게, 반발력 등 세부 기능을 따져보고 보조용품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꼭 비싼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장비를 고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돼요. 저희 집은 아이랑 같이 러닝화를 고르러 가서 서로 신어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러닝에 관심이 없는데 새 신발을 사주니까 갑자기 의욕이 생겨서 같이 뛰기 시작했죠. 저도 친구랑 같이 매장에 가서 신발을 고르다가 서로 발 모양이 달라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는 평발이라 아치 서포트가 있는 신발을, 저는 발볼이 넓어서 와이드핏을 골랐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장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러닝도 더 즐거워져요. 장비 관리도 러닝의 일부예요. 운동 후에는 러닝화와 의류, 양말을 바로 세탁하고 그늘에 말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땀 냄새가 심해지기 쉬우니까 세탁에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신발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의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면 좋죠. 저도 예전에 신발을 베란다에 뒀다가 햇빛에 변색되고 딱딱해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꼭 그늘에 말리고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요. 그리고 의류는 섬유 유연제 대신 스포츠 전용 세제를 쓰면 기능성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장비의 도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관절 보호, 피로 회복, 부상 예방 등 장비가 해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커요. 저도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무릎 보호대, 종아리 슬리브 같은 보조용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피로가 덜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장비가 주는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새 신발을 신으면 괜히 더 뛰고 싶고 예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저도 러닝화 새로 샀을 때는 괜히 더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실패 경험도 많죠. 저도 인터넷에서 싸게 산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반품한 적도 있고 기능성이라고 산 옷이 땀을 너무 흡수해서 오히려 무거워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게 맞는 장비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너무 저렴한 신발을 샀다가 2주 만에 밑창이 떨어져서 버린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가격만 보지 않고 내 발에 맞는지 쿠션이 충분한지 꼭 확인해요. 그리고 매장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비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꼭 비싼 신발, 유명 브랜드만 좋은 게 아니고 내 발과 러닝 스타일에 맞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의류도 브랜드 로고보다는 기능성과 착용감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러닝 장비는 단순히 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장비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면 러닝이 더 오래, 더 즐겁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집에 있는 러닝과 의류, 양말, 보조용품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일은 새 마음으로 내 몸에 맞는 장비와 함께 가볍게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러닝 자세와 호흡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